이런 빌라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같이 오르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바로 빌라입니다. 그중 신축 빌라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식되었고요. 새 아파트를 사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조금 꺼려지고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게 바로 신축 빌라 매매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가 전세 사기로 많이 이슈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하고 임대 시장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는데요. 그럼 빌라는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듯이 최근 빌라 매매 시장이 침체되면서 말 그대로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빌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빌라의 99%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빌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 빌라입니다. 방금 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놓고 신축 빌라를 사면 안 된다고 하니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준공 전,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건물이 100% 완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빌라는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빌라는 입주 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하자 보수인데 소규모 건설 회사 또는 개인이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입주 후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직접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이 완료되고 법적 서류는 물론 실제 내가 계약하는 집을 꼼꼼하게 확인 가능할 때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완료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협상 테이블에서 더 우위에 있게 됩니다. 분양가를 더 내고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 등을 무상 옵션으로 제공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한 건 빌라 건축주니까요. 두 번째, 근생 빌라입니다. 보통 4층으로 지어진 빌라를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1층은 필로티 구조인 주차장,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한 개층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절대 구분이 불가능한데요. 그럼 왜 한 개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 규제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부를 업무용으로 건축하게 되면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어서 좀 더 작은 땅에 효율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근생 빌라는 분양이 잘 안 되니 준공 후에 내부를 주택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주택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같은 면적인데 주택은 4억, 근생은 3억 5천인 거죠. 분양 사무실에서는 건축물 대장상 근생이지만 주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단 용도 변경으로 매년 수천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근생 빌라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근생 빌라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불법 건축물이 있는 빌라입니다. 무단으로 확장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할 당시 불법 확장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데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불법 건축된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도인이 원상복구한다 또는 손해배상 조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변 구축 빌라와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나는 신축 빌라입니다. 넓은 주차장,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등 오래된 빌라를 보다가 신축 빌라를 보게 되면 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도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집이니까 조금 비쌀 수도 있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빠르면 2, 3년, 길게 잡아도 4, 5년 뒤에는 내 집도 오래된 빌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새 집이라 주변 빌라보다 1억 이상 더 주고 샀는데 나중엔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혹은 비슷한 시세로 거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라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신축이냐 구축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입지 조건입니다. 오래된 빌라라 하더라도 역세권이라면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요. 임차인을 받는 경우 전월세 계약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추후 재개발이라도 진행된다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책정되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가, 입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와는 달리 똑같이 생긴 빌라가 없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발품을 팔아서 시세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하는 부동산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아무리 신축 빌라라 해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2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일단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빌라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